네, 반갑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어제 하루 휴일을 보내가지고 오늘이 꼭 월요일 같겠지만 내일이 또 휴일입니다. 주말 같기도 하고 월요일 같기도 한 그런 날인데, 우리가 증시 운이 올해는 좀 없는가 봐요. 어제 같은 경우 니케이 지수는 일제히 올라와서 1.93%, 뭐 상해는 쉬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건데, 니케이 지수는 올랐죠? 근데 다우지수 나스닥 보니까 또 떨어졌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란의 미사일 발사. 아니, 잘 있다가 우리 증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면전이냐 아니냐 뭐 이거 또 말이 많은데, 장 후반에는 그래도 낙폭이 좀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시장이 끝나기 전에 이란의 어떤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긴 됐는데 여전히 불안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빌미로 계속적인 어떤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압박감 일어나고 있고요. 기술주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짓눌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쁜 소식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만약에 장이 열렸으면은 제법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을 오늘 이제 이런 중동 전쟁 같은 부분을 통해서 깎아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뉴스 한번 볼게요. 실시간 속도 보시면 테슬라 전분기 인도량 발표 앞두고서 1.38% 하락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의 경쟁업체들이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좀 떨어졌다. 왜냐면 경쟁업체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테슬라의 실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분기 차량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46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중동 위기감이 나타나면서 미국 빅테크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거의 4% 가까이 떨어졌죠?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동 긴장감에, 영향이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3.66% 급락. 요거 먼저 볼까요? 엔비디아가 3.6% 급락했고요.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6% 급락을 했다. 자, 중국이 이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미국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며 국내 업체에게 엔비디아 인공지능 전용칩을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미국의 눈치 볼 필요 없다. 미국이 뭐 수출 금지하라고 그러는데, 야, 그거 쓰지 마. 우리는 이제부터 자체 칩으로만 간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거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성능면에서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야지만이 되긴 되는데, 지금 이 중국에서는 미국 거 쓰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어디 멋대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그 자체 칩을 이용한 그런 AI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원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은 아직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까지 독려해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자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약간 좀 깡패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중국도 중국은 양아치, 미국은 깡패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놈들이 아주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이 좀 떨어졌다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하는 것은 H20이라고 해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면은 그까지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중국이 그래도 이 수요가 제법 있었던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진행했고,
AMD도 2.64% 급락했다. 근데 이거 중동에 대한 어떤 부분의 부담감은요,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이 중동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든지 뭐 등등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네,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좋은 소식이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좀 아까운 내용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요. 뉴스가, 덩어리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뉴욕 증시 중동 긴장 고조 영향에 하락 마감을 했다. 덩어리가 뉴스가 아닌데,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이스라엘 향해서 이란이 180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4%가량 급등하기도 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에 시장의 그 피해와 이스라엘의 보복이 최소화될 것이 기대했다. 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4월인가요? 그때도 한번 했었는데, 다 그 요격을 하고, 네, 피해가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180발, 한 200발 정도 쐈다고 하는데, 전부 다 공중에서 요격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가 거의 없다라는 쪽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란은 일단 미사일 발사를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하지 않으면 이걸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복 공격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 상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옛날에도 지난번에 봤었죠. 4월 달에. 어떻게 했었느냐. 이란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미사일. 그래가지고 요격을 당했죠. 요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별 피해 없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스라엘은 거기 근처, 네, 국경 근처, 뭐 이런 데다가 살짝 터뜨려 놓고, 그냥 국지전으로, 네, 끝,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긴장감을 계속해서 주니까, 그때도 잠깐, 네, 주춤하고 출렁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네요. 그죠? 네. 이런 거를 안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연합뉴스 거 한번 볼게요. 네. 180여 발이 맞는가 보네요. 이 정도에 폭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4월, 이때 미사일과 드론으로, 네, 공습한 지 5개월 맞았지. 지난 4월 맞네요. 그래서, 이번에 보복을 감행했다라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매가 시작이 됐는데, 전면전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란의 공격이 일단 마무리되고, 특별한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는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다. 네. 백악관은 이란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별다른 효과가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거 있어요. 이란이 2차 공격을 준비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란에서 발표된 공식 내용은 네,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으면 멈추겠다, 이대로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보복을 하겠다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느 정도 네, 서로 간에 만족이 될 만큼의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야, 그게 공격이냐? 됐어. 끝. 이렇게 할 만큼의 어떤 공격이 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이제 애들 장난하는 것 같지 막,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애들이 장난하는 거면 그냥 그러고 말는 거지만 이게 그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이게 수뇌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또는 전 세계가 피해를 봐. 이 몇몇의 어떤 정치적 이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되는데 미국이 계속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미국이 이제는 진짜 전쟁 그만하고 싶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지겹게 하고 있다. 그죠? 이거 언제쯤이나 평화의 시대가 올려는지 좀 답답하네요. 네. 근데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예전에 걸프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제6차 뭐 5차 뭐 이런 그 중동 전쟁 이런 것까지는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국지전으로 까불까불 하면서 좀 깐족되는 정도의 느낌으로 갈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더 짜증나요.
화끈하게 그냥 끝나버리면 되겠는데, 야, 끝! 그래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계속 이렇게 깐족되니까, 시장이 그걸 또 이용해서, 네, 팔아먹고, 또 샀다가, 팔았다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좀 답답하네요. 그죠? 자, 미국의 항만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부담이 없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47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항만노조가요. 네. 노조 입장에서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되는데,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파업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네, 평화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선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제 협상 기술에서는, 네, 깎을 때는 더 많이 깎고, 부를 때는 더 비싸게 불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이제 선 넘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당히 좀, 지금 다 같이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죠?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도 어렵고, 그럴 때는 절충안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이렇게 노조 때문에 말이 많네요. 우리나라도, 네, 진짜,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네, 구인 이직 보고에 따르면, 계절 조정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집계됐다.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네. 구인 건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채용은 좀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퇴직 또한 감소하면서, 네, 크게 부담되는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도 위축 국면을 이어갔지만 악화 속도가 나쁘진 않았다. 9월 제조업 지표가 47.2, 나쁘지 않네요. 네, 직전월과 같은 수치고, 9월에 제조업 PMI 지표는 37.3, 그래서 직전보다는 나빠졌지만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또 한번 봅시다. 뭐 중동 전쟁 때문에 뭐 비트코인하고 주식은 급락했고 유가와 금값은 급등했다. 이런 식으로 내어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이한 만한 부분들은 없죠. 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벌써 겨울이 온다고. 반도체. 그래.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연일 K반도체 때리는 외국계 큰손들 주가 어쩌냐. 지금 이거 보시면은요. 맥쿼리가 또, 네. 이상한 리포트도 내보냈는데, 삼성전자를 병약한 반도체 거인. 네.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래요. 종전 대비 반토막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러한 매도 행렬이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감소를 했다거나 뭐가 나쁘다거나 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제 슬슬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유독 K반도체에 대해서 과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일부러 깐다라기보다도 하이닉스 쪽은 또 매수를 하는 걸 보면, 네, 삼성전자를 일부러 까는 것 같아요. 왜요? 네, 삼성전자를 일부러 까야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지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죠. 만기일 전까지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맥쿼리, 모건 스탠리만 욕할 게 아니죠. 모든 외국 놈들을 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직전에 12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6만 4천 원까지 제시했다. 현재 가격입니다. 네. 네.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 진입함에 따라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하는데,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요. 자, DRAM 등 메모리 공급 과잉에 따라서 평균 판매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전망상의 위축은 실적 둔화를 이룰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DRAM 1위 공급 없이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이 DRAM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1등이잖아요. 2등과의 격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HBM 쪽에서 하이닉스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하이닉스가 와우 대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D램 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삼성전자를 아직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내년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겠죠.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뭔가 다른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네, 여기 써있네요. 2026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130억, 하이닉스는 300억 달러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는 거고, HBM3E 때문이긴 한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공정한 경쟁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삼성이, 뭐, 물건을 잘 못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잘 못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하이닉스와의 어떤 의리나 우정, 네, 이런 거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것도 어차피 갖다 쓰긴 써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하이닉스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마이크론에게 두 번째 우선순위를 줬잖아요. 왜? 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애매한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얘네들은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생산 능력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불만 붙으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이다라고 하는데 파운드리 사업도 실제로 수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점유율 세계시장 점유율 2위죠. 네, 물론 TSMC가 압도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적이 근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줄었다, 이만큼 줄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대거 깎는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의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 9월 수출 반도체 수출 나오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네, 제가 여기 준비를 해놨어요. 9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시면은요. 기가 차죠. 네, 지금 보면은 58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월별 수출액 증감률이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반도체 수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1위에요. 역대 1위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해가지고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4월, 5월, 6월 잘 보세요. 4월 대비해서 7월이 늘었죠. 그 다음에 5월 대비해서 8월이 늘었고요. 6월 대비해서 9월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수출액은 2분기가 3분기보다는 더 나쁘지 않아요. 3분기가 2분기보다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전차 군단이 지금 1등, 2등이거든요. 근데 둘 다 역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수출입 지표를 좀 살펴보시면 아주 그냥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역대 1위. 네. 역대 1위. 자동차 역대 1위. 9월, 네. 컴퓨터, 역대 이 컴퓨터 수출도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런 쪽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뭐, D램 이런 거 있잖아요. D램. 이 D램 고정 가격은 전년 대비 31% 증가. 낸드 고정 가격도 14% 증가. 상승했습니다. 상승이요. 네, 상승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네. 뭐가 문제죠? 자, 신규 스마트폰 출시, AI 신규 서버를 뭐 등등등한 메모리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메모리. 네, 실제로 이제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되어 있는데 3분기는 지금 월별로 나눠놨죠. 그래서 215에서 줄어든 거 아니야가 아니라, 자, 요 68, 73, 87 다 더하시면은 요거보다 높습니다. 네. 보다 높아요. 근데 215보다는 큽니다. 대충 더하면은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140에다가, 그럼 220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230쯤 되는 거죠. 당연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뭐, 반도체, 뭐, 다 지금, 네, 전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고, 신규 스마트폰 중심의 글로벌 모바일 기기 시장 회복이. 아니, 이게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뭐가 자꾸 안 된다,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뭐가 조금, 네, 저는 솔직히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 겨울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D램은 올해 공급 초과에서 내년 수요 초과로 전환될 것이다. D램이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데, D램의 가격이,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HBM의 어떤, 네, D램을 쌓은 게 HBM이에요. 아시죠? 네, 물론 이제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D램을 쌓은 게 HBM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뭐, 개인용 PC나 또는 뭐 핸드폰 등등등을 나오고 있는 모습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2025년 영업이익은 5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2025년이 내일이죠? 아까 보니까 얘네가 2026년 얘기하고 있었어? 지금? 그 2026년이요. 왜 이럴 거면은 뭐 100년 후일 것까지 예상하지. 뭐 얘네들 좀 네. 뭔가 의도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동의할 수가 없겠다 생각되네요. 자, 이제 이벤트를 한번 보자고요. 이번 달에 지금 이제 다음 주인가요? 네, 삼성전자 네, 실적 발표가 있죠. 자, 그거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3분기 반도체 실적이 2분기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일단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반영했을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이제 7일에서 9일 동안 엔비디아가 미국 워싱턴에서 인공지능 서밋을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에서 9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화수인데, 시기를 어쩜 이렇게 잘 맞히는 거지? 미치겠네. 자, 지금 10월 10일이 만기일이고 10월 11일이 우리가 그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 금통위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월요일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 인공지능 서밋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성장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첨단 반도체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17일에는 TSMC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지금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또 최대치를 찍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그 어떤 업종보다 상승률이 독보적으로 기대된다.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모두 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나쁜 거는 증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이 중동 지역에서 부담감인 거고 삼성전자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네, 지수 그거 자꾸 해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그것마저도 그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웬만해서는 진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를 좀 잘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외국계 증권사 얘네들 리포트 쓴 애들이요. 네, 옵션즈 못하게만 딱 막아버려도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주가 올라가면은 네, 공매도를 못 치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해내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주식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얻어받을 일은 별로 없었는데 참 답답하네요. 자, 돈이 돌지 않는 증시, 요거 하나까지만 더 봅시다. 투자 예탁금이 52조 원, 비컷전이 한 달 전보다 더 감소했고요. MMF 역시 단기 자금이잖아요. 요거까지도 자금이 줄어들었다. 아시아 증시는 뜨겁지만 한국 증시는 제자리 거래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G20, 네, 글로벌 20개 국가 중에서, 네, 끝에서 두 번째더만요. 근데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위험 자산의 증시가 몰릴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네, 중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에 따라서 돈이 글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우리는 금투세 얘기도 있고, 뭐, 금투세는 이번 주에 그래도 결론이 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유예 쪽으로 갈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우리는 왜 이거 안 해요? 네. 우리도 이거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11일 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좀 낮추자고요. 네, 이제는 좀 낮춰봅시다. 증시가, 원래는 금리를 지금 낮추면, 네, 상당히 좀 피곤하잖아요.
집값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생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일단 집값이고 뭐고 간에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좀 뭔가 온기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합시다.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봐서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경기 부양이라는 뭔가 이슈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밸류업 말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 그러니까 뭘 한다, 이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밸류업 지수 그냥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좀 많이 유입을 시키려면 뭔가 해줘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탁금도 빠지고 있고요. 예탁금 같은 경우가 빠지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대응할 자금이 줄어드는 얘기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살기 어렵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이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IMF입니까? 아니면 리먼 사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시작되가 다시 왔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굉장히 좀 답답한 얘기예요. 그죠? 금투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이 움직이는 부분들, 여기 써있네요. 오는 4일,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이거 그냥 3년 유예입니다. 네, 3년 유예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10월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지금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엔비디아의 그런 서밋, 그리고 만기일도 지나죠. 그 다음에 금통이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죠. 이번 주에는 금투세에 대한 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이제는 전쟁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전쟁도 일단은, 일단락은 된 상태라서,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3분기 실적이 오히려 또 좋게 나와버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엔캐리, 지금 이시바, 여기 이시바 나오죠. 이시바, 이시바 걱정 별로, 너무 과도했나?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 이시바, 걱정, 과도한가? 이런, 우려가 과도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던데, 엔캐리와 같은 부분들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엔캐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당장, 모든 거를 그냥 다 바꿔서 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너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빨리, 끝내자.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우리가 수치상으로 본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수치상으로 본 내용은 이 수출입 지표 요거 하나 봤는데 수출입은 너무나 좋아요. 이대로면은 도대체 주가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악재적인 요인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투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금리도 조금 낮춰주고 우리도 경기 부양해주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란이 미사일을 쏴버렸으니까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조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더 체크해 보고요.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끼어 있는 날이잖아요. 중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내 거래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거래가 적으면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않게 천천히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